요거 흰면이 다 안 나오고 이제 뭐지? 너무 꺼. 너무 거요? 응. 맛있겠네. 무로 해서 끓였구나.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멀리서 좀 찍어줘봐. 왔어.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더 뒤로 가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서인주 팩토리 광주 경제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광주의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늘 광주 경제에서는 어떤 일들, 부동산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새롭게 투자를 했습니다. 좀 비싼 마이크입니다. 메이커, 보야, 좀 좋은 거 마이크, 좀 투자를 했는데, 목소리가 좀 잘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거 전에 쓰던 것보다는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자본주의의 힘, 돈의 힘을 느끼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 남구 주월동 가면 이 고등학교 여고가 2개가 있어요. 대강여고, 서진여고. 그 옆에는 이제 예전에 대동고 이 자리가 이렇게 다 허물어지면서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 아파트가 돼 있죠. 여기가 이 아파트 호반 건설이 짓던 호반 아파트가 좀 들어와 있고 그 옆으로는 이 골드크레스도 돼 있습니다. 당시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 이곳인데 여기 보면 이제 광주 시민들은 다 알걸요. 여기 한 30년 넘게 폐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이곳이 서진병원 내전데 이제 이 학교 법인이 대강여고 서진여고 학교 법원이 이 학원이 홍복학원이라고 이 학교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사장이 학교 비리 문제로 징역을 한 10년 정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 학교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 여기 부지 여기 보시면 이 의대를 서남대 의대를 유치하려고 이 의대 건물을 짓다가 이게 이제 한 30년 전에 짓다가 스톱된 겁니다. 95년, 96년쯤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개발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가 되어 왔습니다. 무섭죠. 좀 보면은 이 도심 한 가운데 이 건물이 다 이렇게 진짜 공포스러운 흉가같이 비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여고생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요. 이 대강여고, 서진여고 학생들이 그 통학로로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들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 땅들도 방치가 돼 있다가 2016년께 여기가 이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이 광주시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들이 안 되고 있고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민간 사업자가 나와서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개발업체, 시행업체를 좀 응원을 해줬어요. 그 회사가 이제 그랜드 종합개발이라는 회사인데 2016년도에 45억 원을 들여서 그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건물은 사들이지 못한 겁니다. 당시 이제 이사장이 감옥에 가 있었고 권리 행사들이라든가 이 법원에 해결하는 방법들이 첨예하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2016년대 이 낙찰을 이 그랜드 종합개발에서 45억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이 건물, 이 폐 건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폐 건물을 받아야지 땅하고 건물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철거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 철거하려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건물을 법원에서 경매로 또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법원이 이 서진병원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27억 하던 게 9억, 7억, 5억, 올해 이제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수월하게 해결될 그런 상황입니다. 4억 정도면은 그 건물 사서 철거해버리면 이 땅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주상복합이든 아파트 사업 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이게 이제 그냥 경매 받아서 누가 이거 폐건물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거를 경매를 받아버렸어요. 이 싸니까 4억에 받아가지고, 야, 이거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툼들이 좀 지지부진 되면서 인도 결정,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이 그랜드 종합개발, 이 개발 대행사가 경매로 받아들인 땅이 대강요고 서강요고 같이 알겠지만 서진요고 사실 좀 이게 산 깎아서 만든 학교다 보니까 오르막길 통행로가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한 차선이 이 개발사의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그걸 막아놓은 겁니다. 현수막도 붙어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교권이 좀 침해당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시민사회단체들, 학부모, 연대들에서 이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진병원 30년째 방치돼 그리고 철거를 앞두고 있는 이 폐 건물, 지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미완의 숙제같이 남았는데 최근 다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좀 정리도 되고 학교도 사실은 좀 이제 좀 굉장히 입지라든가 설치 자체가 이 교육 부지로서는 좀 최적화되지 않은 그런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제 대광요고, 서진요고 그리고 광주의 정말 대표하는 흉물 중 하나인 이 병원, 서진병원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함께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왔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 보니까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올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내년 시작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다이어리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다이어리 좀 빽곡하게 씁니다. 메모 같은 거 되게 좀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계획 목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한 게 이제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이어리가 저는 한 20권 정도 됩니다. 한 20년 정도 다이어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기 다 모아놨는데 아무튼 이제 그 다이어리를 저는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마트폰 워낙 좋잖아요. 이 다이어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돼 있어서 종이 다이어리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휴대폰 온라인 다이어리 메모장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달력도 사실 많이 안 봅니다. 저희 집도 새롭게 이사를 했지만 달력이 없습니다. 거의 안 봅니다. 시골에서나 가끔씩 이제 달력 보죠. 예전에는 달력 정말 없으면 안 됐죠. 이 생활 필수품이 달력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세월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달력하면 생각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하얀색 달력을 까놓고 그때 머리 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이렇게 하면 이.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제 뿌려가지고 그거 살충제 뿌려서 머리 쓰고 뭐 비닐이 쓰고 이를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달력을 만드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저희 12월 되면은 저희 출입처라든가 뭐 특히 광주은행 금융권 같은 경우는 달력 선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 뭐 씨가 말랐습니다. 이 달력 거의 만들지 않네요. 은행권 달력은 인기가 많아요. 이 돈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상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막 저한테도 부탁을 해와요. 달력 좀 구해달라. 다이어리 좀 구해달라. 근데 요새는 달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이다. 다이어리도 거의 만들지 않는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 이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달력 꽤 많이 만들어서 선물 줘요. 그럼 제일 좋은 선물 여러 가지 다이어리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골라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이어리 하나도 못 구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선배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 소모성 예산으로 쓰고 있는 달력이라든가 다이어리 만들 항목이 확 줄었다. 긴축 재정이다. 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달력 만드는 연말에 또 다이어리 만드는 그런 시도 자체들이 지금 확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또 경제의 한 단면을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이어리 달력이 만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광주시의 내년 살림은 어떻게 될지, 광주시 재정은 어떨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41만 지금 한 8천 명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도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일단 광주시가 이 예산 규모는 7조 6천억 정도 됩니다. 7조 6천억. 양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7조 예산 중에서 이 지방비가 사실 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7조 가운데 2조는 광주시에서 벌어들이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고 나머지 5조는 이 국비, 한마디로 중앙정부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 살림은 자체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예, 이 나라의 살림에 의존을 하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광주광역시의 현재 고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사업이라든가 이 전략 산업들이 대부분 이제 국가 중앙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광주 이 좀 정권의 영향을 좀 받죠. 이 대통령이라든가 장관들이 심기 경호가 있기 마련이라 그 예산의 여파들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이제 비상계엄 또 탄핵 국가 신뢰도의 하락, 또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이 경기 침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 세외 수입, 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7조 6천 70억 정도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 긴축 재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들이 많이 지금 잘렸습니다. 시의회 자체에서도 강기정 시장이 지금 내세웠던 사업들, 이 역점 사업들 몇 가지 도려냈습니다. 대표적으로 Y 프로젝트, 주요 공약 사업입니다. 근데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이 예산이 26억 3천억이 잡혀 있었는데 요거 커팅했다, 잘라졌다. Y 프로젝트가 영산강, 황룡강, 광주 천변에 이 수변 공원을 개발해서 이 보트도 띄우고 뭔가 좀 재미있는 익사이팅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테마 체험관 같은 거는 제가 봐도 쏙 뭐 눈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별로 가지 않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선심성 예산들, 김치축제 같은 경우도 8억에서 4억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시가 2025년이면 이제 입주 아파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고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잖아요. 분양가가 올랐으니까. 이 취득세는 증가를 할 거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 소득, 이 지방세가 많이 있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 내년에 360억 정도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광주가 아파트 미분양, 건설사도 힘들고, 지금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360억의 취득세는 지나치게 높게 지금 목표를 세우지 않았느냐. 세금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자체적인 의구심이 생겨났습니다. 이 법인 소득세도 244억을 수익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광주시가. 근데 기업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이 지금 대부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관적인 전망으로 광주 살림 내년 예산 이렇게 높게 잡아놓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 이 제조업 기업들, 또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 광주 전남의 기업들은 내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광주 전남 수출 기업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보다 나아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있어요.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94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경기, 내년 수출 전망을 물어봤더니 이 절반 이상, 과반수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왜 힘들어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많은 분들이 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경제 불확실성. 최근에 이제 미국 자본주의 강화됐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관세, 이 달러 가치에 대한 변동성,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중국에서 물건 안 사고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환율, 원자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제 대외 불확실성, 그리고 물류비, 인건비 많이 올랐다.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제품가에는 반영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아직도 금리가 높다. 대출 금리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탄핵 전국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어디로 튈줄 모르는 이 국내 정치의 이 혼잡성,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기업들이 어려운 과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마땅한 대책이 없다. 내년 사업계획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일선의 이제 CEO들 답변인데요. 별 수 없다. 예, 허리띠를 졸라야 된다. 예, 비용을 절감한다. 긴축 정형을 한다. 거래처의 관리를 강화한다. 영업을 다각화하겠다.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환율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예,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된다. 또 별로 한 발 더 뛰어야 된다. 예,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이 광주 전남 수출 기업은 이 글로벌 경기 위축, 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 등 이 대내외적인 위기에 기업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를 광주를 지금 진짜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들, 자동차, 기아자동차, 가전, 삼성전자, 금형, 기계 부품, 또 건설, 뭐 내외수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고, 이 가전은 약간 좀 위험하죠. 외국으로 냉장고 물량이 이전하면서 여기에 따른 또 파급 효과들, 협력업체들 문제들 나올 것 같습니다. 전남은 조선 석유화학이 대표적인 사업인데, 석유화학은 알다시피 이제 롯데 케미칼을 비롯해서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 수출, 철강, 광양제철 이런 거 좀 잘 돼야지 같이 덩달아서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들도 상승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비상계엄, 이 경제의 후폭풍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확실성이 크다.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 관망한다. 계속 이 관망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예, 대탈주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예, 뭐 비트코인까지 출렁이는, 예, 이런 이제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경제 성장, 내년 경제 성장률을 낮게 보는, 하향 조절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세안 거시 경제 조사기구, IMF, 한국은행, KDI,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내년 경제 전망률, 성장률을 2.1%, 2% 정도 낮게 보고 있더라. 예,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국회가 지금 사실상 올 수도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게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공백이 맞고 있어서, 우리가 말했죠. 광주시 어떻게 보면 7조 6천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2,200억이 광주시 여기서 만든 예산이고, 나머지 5조 넘은 예산은 서울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돈줄이 안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준 예산이라는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눈치도 보이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까탈스러웁니다. 공무원 인건비, 국방, 안보 이런 거 빼놓고 돈줄 안 씁니다. 안 풀립니다. 내년 상반기에 돈들이 안 풀릴 수도 있다. 특히 지역이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뭐 이번 주까지 계속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리고 날씨 좀 춥다고 합니다. 빙판길, 블랙 아이스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전 좀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